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였죠. 오락실에서만 할 수 있던 게임이 10년이 지나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던 게임이 10년이 지나 3D화 되어가던 시절이 바로 1990년대입니다. CD롬의 등장과 함께 고용량, 고화질 연출이 가능했던 그 시기, 세상은 닌텐도와 세가에게 차세대 게임기를 요구하죠. 때문에 그들은 CD 사용이 가능한 게임기 혹은 주변 기기 제작에 나섭니다. 놀랍게도 이 제작을 맡은 회사가 바로 소니였죠. 조그만 라디오 수리점으로 시작한 소니는 컬러 TV, 워크맨, 핸디캠 등 당시 전자산업의 왕이었습니다. 돈 되는 전자제품들을 모조리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들은 게임 산업만큼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매력 없는 어린이들에게 게임기를 파는 것보다 구매력이 있는 어른들에게 제품을 하나 더 파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일본 게임 산업은 닌텐도와 세가라는 두 거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니가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죠. 물론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1986년) 페미컴 주변기기를 조사하던 한 소니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부품을 해체하고 이리저리 살피던 그는 이윽고 깜짝 놀라게 되죠. 게임팩뿐만 아니라 디스크 사용도 가능하게 했던 닌텐도의 신제품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은 너무나 구닥다리였거든요. 닌텐도의 기술력이 자신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곧바로 닌텐도로 향합니다. 우리가 요번에 신형 사운드 칩을 개발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천사들이 고막이 되고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랑 계약하실래요? 갑자기 대뜸 찾아와 사운드 칩을 팔겠다는 이 남자, 쿠타라기 켄. 그 모습을 본 닌텐도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이 남자, 생각보다 더 미친 남자였습니다. 소니 직원이었던 켄은 틈만 나면 닌텐도로 출근했고 계속해서 계약하자며 닌텐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닌텐도와 소니의 다리를 놓는 것. 그렇게 몇 날 며칠 괴롭힘을 당한 닌텐도는 결국 소니와의 계약을 결심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켄이 팔겠다는 사운드 칩은 소니가 아닌 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고, 켄이 제안한 이 협약은 소니가 아닌 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회사 경영진도 아닌 일반 사원이 벌인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당연히 이러한 소식은 사장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당장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 소니 경영진들은 켄을 죽일 듯이 몰아세웁니다. 이에 소니 사장 오가노리오는 켄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쿠타라기 켄 씨는 지금 이 시간부로 책임자예요. 괴짜와 괴짜의 만남. 소니 전설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CD롬의 시대가 다가오는 1980년대 말로 가야 합니다. 닌텐도와 소니의 다리가 이어지자 쿠타라기 켄은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닌텐도는 게임기를, 소니는 차세대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CD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게임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이었죠. 공생관계를 꿈꾸던 소니는 닌텐도에게 조그마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저기 닌텐도님, 저희한테 CD 라이센스를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쉽게 말해 닌텐도의 CD 사업 수익 일부를 자신들에게도 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신 닌텐도가 누구인가 하니 수많은 게임사들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게임팩 생산량을 제한하며 로열티 및 보험료, 그리고 페미컴 독점 출시 등을 요구하던 갑질 기업의 대명사였습니다. 모든 걸 자신들의 통제 아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굴리고 싶었던 닌텐도가 이러한 소니의 요구를 들어줄 리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91년 시카고,
수많은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가전박람회에서 닌텐도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저희 닌텐도는 차세대 게임기를 개발 중입니다. 네덜란드 전자회사 필립스와 함께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넘겨주기 싫었던 닌텐도는 일방적으로 소니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그로 인해 플레이스테이션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심지어 닌텐도는 개발비마저 돌려주지 않았죠. 결국 소니에게 남은 건 휴지 쪼가리가 된 계약서와 만들다만 게임기 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닌텐도에게 쫓겨난 소니, 그들은 곧바로 세가에게 달려갑니다. 함께 메가 CD를 제작한 세가라면 그들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세가 또한 이미 차세대 게임기를 개발 중이었고, 그렇게 소니는 또 한 번 무시당하게 됩니다. 새삼 처음 느껴보는 굴욕. 이 굴욕은 점차 분노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분노의 대상은 닌텐도가 아닌 쿠타라기 켄에게 향합니다. 사운드칩 사건 이후로 평소 켄의 흠집을 찾던 경영진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켄을 더욱더 몰아붙입니다.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며 사퇴해도 모자라 이 상황. 하지만 켄은 생각보다 더 미친 남자였죠. 그는 소니 사장인 오가 노리오를 향해 오가 사장님, 천하의 소니가 고작 저런 닌텐도 따위에게 어린애 취급당하고 사장님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를 닌텐도가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면 소니는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며 도발을 한 것이죠. 이런 켄의 직설적인 말투는 오가 사장을 분노케 합니다. 듣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오가 사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이렇게 말하죠. 보자 하니 이 사람 안 되겠구만. 플레이스테이션 가자! 닌텐도를 향한 분노로 시작된 소니의 선전포고. 그렇게 콘솔 삼국지의 서막이 열립니다.